그 일본 갔을 때 그 알아요? 저 얘기 좀 했어요? 어떻게? 영콩킴 이런 거. 선수들은 알고 있었고 내 얘기 하지. 그럼 그 일본에 갔을 때에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낀 게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이런 게 제일 컸어. 너네 어떻게 하냐. 안녕하세요, 잼잼이들. 안녕하세요, 잼잼이들. 겉바속톡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. 빵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? 네, 이거 아니면 이거야. 길거든. 이제 오늘 게스트분은 기세요. 얼굴도 좀 기신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다 길어요. 네. 그래서 다 전반적으로 다 긴 분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빵이 그래도 이미지에 맞지 않나. 전체적으로 긴 연놈인 것 같습니다. 약간 부드럽다는 느낌이네. 부드럽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. 예,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고 길쭉한 분을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. 네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우리 길쭉이 윤봉호. 빵 종류 봐 이거. 빵 종류. 길쭉 우리 윤봉호 위원님입니다. 우리 게스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구의 엔잡러 윤봉호입니다. 네. 본인의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, 빵 종류가 얼추 싹 비슷하고 이거 고를 줄 알았어. 가장 길어서 그렇지. 그래요? 근데 이것도 약간 생각하긴 했었거든. 이거 맛있잖아.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얇아? 얇잖아요. 오케이. 은퇴 후 은퇴전. 아, 은퇴죠. 저희가 이제 원래는 아는 사이만이었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광저우가 아니잖아. 항저우죠? 항저우죠, 네, 항저우. 항저우죠. 그러니까 항저우잖아. 그래서 항저우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중계를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때 이제 오늘 말을 좀 편하게 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좀 편하게 할게요. 아니, 잼잼이신가요? 잼잼이 모를 수도 있어. 아니 내가 찾아봤는데 초창기 잼잼이었어. 근데 많이 얘기를 해봤잖아. 이제 그 아시안 게임 때도 성격상 정독하고 왔어. 그 유튜브. 아니 왜냐면 열심히 해, 준비를 뭔가. 하고 와야 되고 이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고 와야지. 그러니까 모든 걸 좀 이렇게 봤어. 좀 보고 왔어요, 안 왔어요? 다 봤어. 그러니까 봤다 다 얘기했잖아.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해설위원으로 하셨잖아요. 근데 해설위원을 할 때의 배구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?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수 때는 팀 위주 또 개인 위주로 경기를 보다가 많이 보게 되고 전 팀을 다 보면 그런 건 있어요. 이제 해설을 하고 뭐 자료 준비를 했을 때 저 감독은 무슨 준비를 하지? 그리고 선수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지?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시야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 느낌. 좀 더 딥하게 보게 되는구나, 딥하게 그 팀을. 근데 중계를 같이 해보면 발음이 좀 안 좋아. 발음이 좀 안 좋더라고. 아니 나도 이제 2년 차야. 아, 그런 거요?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프레셔가 왔겠어. 그때 내가 도와달라 그랬거든. 그래서 나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도 여기 KBS는 처음이야 말이더라고. 그렇지 본사는 처음이야. 그 KBS 본사는 처음이더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아시죠? 그때 이후로 KBS 중계 무조건 나가. 야, 알죠? 뭔 말인지? 다 니덕이야. 다 뭔 말인지 알지? 뭔 말인지 알지? 그럼 어떤 게 발음하기 하기 힘들어요? 기본적으로 선수들 이름이 어려운 이름들이 있죠. 뭐 한성적, 한선수. 그렇지. 이거를 빨리 얘기하면 한선수 빨리 하면 선수가 그럴 힘들어. 거예요. 왜냐면 선수가 두 번 나오고 쉬운 글자도 힘들고. 그렇긴 하더라고. 나도 해보니까 이 발음이나 이런 뭔가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. 왜냐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니까 목소리가 계속 나가야 되니까. 목소리로만 나가는데 쉽지 않지. 발음이 안 좋아. 아니 근데 나도 이제 몇 번 보기는 했거든요. 블로그 쓰시더라고. 근데 그걸 이제 일본 갔을 때부터 쓰지 않았어요? 그거는 또 은퇴하고 틀렸네, 또 틀렸어요. 관심을 좀 아니 가져. 왔는데 나 왔어. 봤지? 일본에서도 약간 쓰잖아 그거. 안 아니 썼나? 갔다 와서 은퇴하자마자 이제 바로 기회가 돼서 썼는데 사실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거? 처음에는 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한 이틀 날 새고 한 줄 쓰고 막 그랬었으니까. 아니 근데 그거를 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? 그러니까 배구에 대한 거를 이제 그쪽 N사에서 많이 알리고 싶어 해서 뭐 배구뿐만 아니라 타 종목 사람들도 이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.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? 그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. 야 대필 아니야? 대필 아니야? 나도 보고 왔거든. 오늘 또 나도 좀 공부했지. 와 글을 기가 막히게 쓰시던데 이게? 대필을 안 하는 조건이었어.
왜냐면 선수가 쓰는 글에 조금 투박할 수도 있고 세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원했었어. 그러니까 힘들었었어. 그러니까 사진이랑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다 컨택 내가 붙여갖고 하는 다 거니까. 그걸 하시더라고. 그래서 뭐 아시안 게임 이제 사진도 이제 본인 거 있으시더라고. 그래서 내 사진 혹시 올라왔나 한번 봤는데 본인 셀카 올리셨더라고. 있으시잖아. 셀카 찍은 같이. 같이 찍잖아. 근데 그거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. 있어요. 아, 있어. 봐라 좀. 봤는데 나 보고 왔는데 아 진짜. 셀카 좀 이게 아시죠? 아저씨 셀카 찍으셨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배구에 대한 내용이 또 달라져야 되잖아. 달라져. 뭐 유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현재 뭐 프로팀 뭐 어쨌든 뭐 계속해서 다양하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유소년을 관심 있어 하는 것도 있고 다음 편도 이제 일본이랑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나갈 거고. 그러니까 우리 배구에 되게 필요한 우리 인재 중에 인재인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 들었다 놨다. 필요해. 들었다 놨다. 이게 필요해. 이런 게 진짜 필요해. 우리 같이.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이제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. 이게 좀 세계적으로 좀 흐름도 있고 그런 걸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 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빨리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위원님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좋지 나는. 계속해서 새로운 걸 하고 시도해보고. 이런 얘기를 처음에 영경이랑 많이 했던 것도 우리가 이제 항저우에서 중계 왔다 갔다 차 안에서 한 1시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같이 이동을 하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. 그때 엄청 얘기했어. 그래서 난 좀 자고 싶긴 했거든. 그 차 안에서도 자고 싶긴 했는데 이제 한마디 이제 딱 던지면 안 끊겨. 얘기가 1시간 동안 싹 나와. 근데 사실 그런 그럼 얘기를 이제 난 거의 눈 좋아하거든. 감으면서 이제 나 그런 얘기를 좋아한단 말이야. 이제 눈 감고 있는데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. 예. 해설위원 하면서 네, 1세트 이긴 팀이 셧아웃으로 끝내주길 바랬다 없다. 있어. 아 있어? 이게 뭐 저희 방송사뿐만 아니라 타 방송사의 해설위원 선배님도 아. 다 이런 경험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. 아 빨리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2대 0에서 막 3세트 넘어가 그러면 아이 뭐 이런 거구나. 어제 살짝 그래 어제 보이는데. 우리 어제 살짝 그래 보이는데. 어제 우리 경기 왜 그때는 그 일본을 가시게 된 거예요? 그러니까 조금 행운도 따랐었고 영경이도 알다시피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잖아. 네. 근데 그 찰나에 일본 팀에서 관심을 보였었어. 근데 내가 만약에 어느 팀에 계약이 돼 있었으면 안 됐을 거야. 아마. 그렇죠,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혼자만 움직일 수 있어서 갈 수 있었던 거지.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고 싶었던 이유인 거고. 그럼 그 일본에 갔을 때에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낀 게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이런 게 제일 컸어. 너네 어떻게 하냐? 음. 뭐를 중요시 여기는지가 다르는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었지. 리그 자체도 아직 좀 다르지만 네, 네,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떨어지지. 뭐 직업적으로나 선수들은 다르긴 하죠. 회사 소속이니까. 아직은 완전 프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. 예. 선수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배구를 계속 한다는 거지. 어떻게 보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. 코트 안에서 배구하는 거고 훈련과 시합이 좀 갭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럴까? 이런 면이 좀 있지 우리나라. 일본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한테 부러워하는 거야. 아 너네는 왜 정신이 이렇게 좋아? 그건 확실히 맞아. 왜냐면은 우리는 반복적인 연습을 하고 그 순간에 이겨내야 돼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도 기술적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야 됐어 이런 마인드가 또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력에 기술을 조금 더 삽입을 시키면 조금 더 낫지. 그때 당시에 그럼 나고야 그 감독님이 지금 그 토미. 네, 토미 그분 틸리카네. 아니세요? 지금 네. 대한항공 전버스. 대한항공. 아 그럼 그때 그분한테 배웠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? 어떻게? 그러니까 토미는 이제 그 팀에 한 4년 정도 코치를 했었고 감독을 한 아 감독이었고 코치부터 쭉 코치만 됐어. 올라왔구나.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외국인 감독이 그 세계장 명장 그 손 찍는 그분이야. 아, 안드시라고. 그 팀의 문화를 바꿔놨었지 전체적으로. 근데 이제 뭐 아예 외국 문화를 가져와서 문화가 바뀐 게 아니라 일본의 분석이나 이런 거는 쭉 가져가고 또 어차피 어린 선수들은 일본식 배구를 배우고 올라오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스마트하고 그런 거를 접목을 시켜가고 있었지. 일본식이었던 거를 유럽식도 살짝 섞으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가져가고 좀 새롭게 좀 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거네. 그러면서 선수들이 조금 재밌어야 하고 스스로 동기 유발이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.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한항공 선수들 이제 몇 명 알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매 연습이 새롭다라고 이제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그런 연습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또 이제 전략을 또 짜니까 그런 거에 되게 선수들이 재미를 느끼고 또 해보니까
되는 거지 이제. 되지. 근데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? 뭐가? 그게 뭐가 나는 그 설명이 잘 안 돼.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아 오늘 뭐 하겠지 루틴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보다 매일 연습 나갔을 때 오늘 뭐 하지? 호기심을 자꾸 자극해 해준다는 거지. 기대하고 선수들이 기대하면서 이제 연습을 가게 되고. 대한항공 팀에도 몇 번 가봤는데 가면 그 칠판에 적어놓은 게 있어. 배구 왜 해? 일본에서도 그랬었고 무엇을 잘하고 싶어?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하게끔 그런 걸 좀 많이 하지. 선수들이 각자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구나.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밖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동기부여가 난 제일 크다고 보거든. 이제 조금 이제 여자부도 좀 이제 생기고 이제 남자부도 생기면서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우리 배구 쪽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. 근데 나는 또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걸 좀 우리 국내 감독님들, 국내 지도자들이 좀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왜냐면 일단은 뭐 말이 일단 통하고 우리는. 근데 말이 통하는데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더 이제 선수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현대캐피탈에 그 일본 현재 국가대표 감독님 오시잖아. 와, 난 그거 보고 내가 와 현대캐피탈 큰일했다. 큰일했다. 왜냐면 나도 기대가 돼. 나도 보고 싶더라고. 그분이 왜냐면 남자 그 일본 대표팀 그 배구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하지. 진짜 그 하이큐 있잖아요. 그 하이큐처럼 해 애들이. 그만큼 잘해.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 코치부터 시작하셨잖아요. 맞아, 코치부터 맞아. 시작했어요 대표팀을.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국 선수들이 해외 리그로 나가는 거야지. 나 그래도 현대캐피탈 지금 나 이제 그 감독님 기대돼. 올림픽 끝나고 오시는 거잖아요. 그죠? 8월달 끝나고 네, 오잖아. 올림픽 이제 끝나고. 아, 프랑스어 할 줄 알아? 프랑스어 할 줄 알아? 본술. 메시 버금. 왜 지금 하는 거 아니야? 사바. 뭐 좋다 이거야. 사바가 뭐 잘 지내? 뭐 괜찮아? 그러면 사바 괜찮다 이거야. 뭔지 알죠? 이 정도만 해도 돼. 맞아. 그 일본 갔을 때 그 알아요? 저 얘기 좀 했어요 어떻게? 선수들은 알고 있었고 내 얘기 하지. 한국 사람 하니까 영콩킴 이런 거. 그리고 팬들은 내가 갔을 때 코로나여서 관중들이 못 오는 거였어. 근데 팬이 그렇게 많지? 야,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알아보더라. 깜짝 놀랐어. 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. 나이대가 그래요? 그 일본 갔다가 네. 들고 와서 실패한 해외 진출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더 많이 나갔으면 하는 그때 당시에 선수의 마음이었어요. 그러니까 후배들이 좀 많이 나갔으면 하는. 지금도 많이 가야 되는데 뭐 세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돈 많이 받으면 좋죠. 제도상의 문제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. FA라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. 네, 이제 뭐 그 FA 전에는 뭐 동의를 필요하고 만약 계약을 안 하면 이제 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 일단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. 왜냐면 이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뭐 2, 3년 차가 되면은 그래도 연봉이 또 올라가기도 하는데 해외 나가면 이제 1년 차로 보잖아요. 이 사람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리스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연봉을 낮춰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리스크를 좀 갖고 싶지가 않지 사실은. 해봤잖아. 감은 완전 고생이잖아. 힘들지.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고 언어도 안 통역이 없을 때 그런 장벽? 이런 거를 선수들이 조금 두려워한다 그럴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너무 좋지. 너무 좋지. 네, 일단 너무 선수들이 좋지.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네.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으니까. 너무 좋지 진짜. 나는 그래서 그 우진 선수가 지금 가 있잖아. 그리고 나도 지금 시즌 끝나고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. 가서 이제 거기서 몸이 많이 좋아졌대. 그리고 이제 잘하고 있고 적응도. 그 팀이 잘하는 팀이거든. 좋은 팀이거든. 그 팀은 거의 뭐 중상위권이거든. 그러니까 나 우진이는 한 10년 동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. 근데 이제 또 외국에 물 한 번 들이면 잘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.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. 아 그랬어? 네, 저 10년 넘게 밖에 있었거든요, 저도. 들어오고 싶지 않았고. 지금 그랬어. 외국 있고 싶지. 또 이제 또 가족들도 보고 싶고, 뭐 친구들도 보고 싶고,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선수가 이제 FA 자격 전에 소속팀인데 외국을 가면 그 외국 가 있는 걸 인정 안 해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.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잖아. 인정해주는 걸로. 연맹도 그걸 인정해준다 그러고. 이제 나 아시죠? 그 한전 논쟁. 그때 벌써 10몇 년 전이야. 그때는 내가 좀 빠르기는 했지. 그런 거를 딱 하는. 근데 그걸 해놓으니까 나는 인정을 못 받았어. 이제 내 다음부터는 선례가 이제, 되는 거니까. 선례가 됐는데 연맹도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잘 됐고 인기도 많았고 농구보다 시청률도 잘 나오고 이런 대외적인 게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모두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빵이 PPL이 들어와야 될 텐데 참. 식빵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와. 야 근데 이렇게 빵으로 가면 모든 빵이 다 나오겠네 이제.
파리바게뜨 내가 또 옛날에 했었잖아. 네, 어. 했었거든. 아 그때 우리 아들이 연경 선수들 그 빵집 들어가더라고. 집 앞에 있는 자주거리에서. 한참 그 파리바게뜨 그 앞에 서 있었잖아 내가. 그때 또 추울 때야. 그래서 팬들이 거기다가 목도리랑 막 이런 거 해주더라고. 그래서 막 모자 같은 거 쓰였고 우리 언니 추워. 하면서 우리 언니 추워. 먼저 이런 거 막 하고 했었어 그때 파리바게뜨 때. 근데 그게 되게 컸었어요. 임팩트가. 아무래도 뭐 식빵 언니는 뭐 빵 아니에요? 아니, 뭐 들어와야지 PPL이. 내고 가능해. 아무튼 들어와. 내고? 이 지도자 자격증을 땄거든. 그거 외국 나가갖고. 지도 코스가 이제 뭐 국내 것도 있지만 FIVB에서 이제 하는 지도 코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은 거 한 3년 전 그러니까 같이 했던 이제 우리카드 코치였고 에맥 마틴이라고 마틴. 마틴이 그 자격증 레벨 3를 가지고 있어서 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었어. 그래서 이런 게 있다. 나중에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지금 말 끊어지도 근데 그 마틴 선생님도 이거 많이 하셔. 비슷해. 한 번 잡히면은 그분도 비슷해. 그 나중에 눈 안 마주치잖아 내가 헬로 그리고 가잖아. 비슷해. 죄송해요. 말 끊어서 말씀하세요. 또 태국에 아시아 배구 연맹이 있어서 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. 언어지 문제는 언어였어. 사실상 거기서 배우는 건 처음에 비기너들이 이제 배우는 그런 레벨의 뭐 웜업이나 모티베이션 이런 것만 위주로 많이 알려주지만 그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. 그게 기본이니까 사실은. 그럼 이번에 하신 게 그럼 몇 급인 거예요? 레벨 1이고 이제 올해 이제 레벨 2 준비할 거고 그럼 레벨 몇 가지가 있어요? 레벨 3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초등 정도의 선수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미니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레벨 2는 이제 포메이션, 브로킹이랑 수비 콤비. 레벨 3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한 팀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다 전체 조율을 하는 거야. 해보는 거구나. 아예, 생판 모르는 애들이랑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배구도 빨리 이런 좀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올해 협회에서 이제 레벨 1을 개최를 해. 7월 중순쯤에 그러면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초청하는 한다는 거지. 거네. 근데 그거가 없어도 어쨌든 감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. 그렇지. 시스템상은. 우리나라 시스템상은 뭐 감독이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. 근데 그쵸. 대표팀 감독만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. 그렇죠. 아니 그 은퇴 후에 이런 배구 아카데미 이런 걸 많이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일본의 영향이 조금 있으셨던 거예요? 아니면? 그게 이거 해야겠다라는 거는 일본에서 영향이 딱 꽂혔지. 보통 프로팀의 선수들 운동이 끝나고 한 6시 반 정도 끝나면 7시부터 이제 유소년들이 운동을 해. 프로팀 수석 코치가 유소년 감독인 거야. 코칭 스태프 역시 직원 개념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다 관리하는 거지. 근데 이제 은퇴 선수들이 바로 우리나라처럼 나가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소속이면 사무국 소속. 그러니까 사무국이 한 20명 가까이 돼. 프로가 운동했던 걸 같은 라인에서 같은 훈련법으로 훈련을 하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. 왜 쟤네는 같은 폼에 다 폼이 똑같지? 저렇게 배우니. 근데 그게 유럽도 같거든. 유럽도 같은 게 유럽도 이제 그 유소년 그 팀이 따로 있어서 그거를 같이 연계를 시켜버리거든. 그래서 이제 같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출신이야? 그러면 뭐 나 페네르바체 유소년 출신이야. 우리나라는 그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.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. 근데 연계만 시키면 우리도 풀이 좀 넓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좀 없으니까. 근데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에 그래서 직접 그래 다른 사람이 안 하니 내가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지금 하신 거 아니야.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? 나도 했었어. 비밀 아카데미. 그렇지. 내가 1번이야 배구는. 배구 아카데미 그때 없었거든. 그때 없었어. 오히려 그때도. 네, 그때 없어서 나는 이제 배구로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종목을 다 해보자. 그래서 저는 최근은 아니죠. 한 1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저는 접었습니다. 그래서 너희 아카데미에서 많이 갔죠? 우리한테 오라고. 많이 갔어. 내가 좋은 일 한 거야. 이것도 또. 학부모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 애들이 많이 배워. 그 외국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그 방학 때 그 자기네들이 주로 하는 그 종목을 배우러 많이 와 레슨을. 왜냐면 걔네는 그 체육에 그게 있던데. 1인 시험. 1종목으로 운동을 해야 돼서. 그렇지. 네. 근데 다 이쪽으로 갔지 이제.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진짜 밭처럼 엘리트를 많이 보내고 싶었거든. 그래서 실제로 첫 해는 한 8명, 9명 진짜 엄청난 많이 보냈어. 거야. 그 나중에 이제 걔네들이 프로 성장 이치바리볼 보냈고 이치발이 지금도 있었던 사람이라고. 그런 목적성이 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취미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성인들도 있는 거니까 이분들은 재밌어야 되지. 근데 전문적으로 엘리트 하는 친구들은 재미를 빼주지.
그래서 지금 또 엘리트로 계속 보내고 있는. 그 기조는 절대 안 바뀌는 기조인 거고. 아 그럼 지금도 뭐 엘리트를 꿈꾸면서 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꽤? 배구가 신장적으로 작은데 막 중3 정도 되는 남학생 기준으로 한 60 정도면 프로라는 벽이 너무 높으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진짜 뭐 초등학교생들인데 막 180 이런 애들 진짜 많아. 진짜 많아 진짜. 초등학생인데. 그럼 잡지 이제. 야 배구 해볼 생각 있으면 전화해. 아하. 좋은 학교 다 보내줄게. 야, 근데 내가 해보니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야. 진짜 신경도 많이 쓰이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돈이 확 벌리고 이런 사업도 아니야 이 사업이. 배구 봉사랑 비슷한 거거든 이게 보면. 근데 또 이제 시간 뺏기고 뭐 다 하는 거니까 되게 대단한 일 하고 있는 거지 지금. 선생님이 11살 때부터 배구 시작하셨다고. 그 14살, 14살이죠. 그럼 늦게 하셨어. 늦은 거 아니에요? 늦은 거죠. 그래서 기본기가 좀 안 좋잖아. 봤어?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포지션을 이제 보잖아요. 미들. 이제 아니 기본기로 가운데 이제 기본기로 포지션을 거의 나가면 미들 하면은 잠깐만. 미들이 이제 막 이제 언더를 한다. 이제 뭐 이제 언더를 한다 그러면 좀 아이씨 이렇게 되긴 하고 약간의 무시가 있긴 하거든. 그 포지션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. 아 그렇지. 이제 미들이 이제 그렇긴 브로킹을 한데. 한다 그러면 이러는데 미들이 이제 언더를 이제 하고 뭐 리시브를 한다. 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네. 경험이나 시간이 쌓이면 좋아지는 거고. 아 그렇죠. 네트에서는 아니 그럼 수지가 기본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?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? 수지는 나쁘지 않아요. 왜냐면 빨리 했어요 배구를. 아 배울 빨리.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. 걔는 저보다 좀 먼저 했어요. 그래서 나쁘지 않아. 그다음 배우는 선수도 초등학교 걔 3학년 때인가 아 했어요. 유난 잘하지. 그 윤아도 3학년 때 했어. 배천. 그리고 양효진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어요. 애들이 다 빨리 했어 우리 애들이 생각보다. 배구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나이? 근데 거의 기본기를 잘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괜찮죠. 저는 나이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데 이제 그런 거죠. 기준점이 어디? 무조건 초등학교 때는 공 갖고 놀아야 돼요. 그렇죠. 어떻게 배우냐 그냥. 그게 중요하죠. 예. 그래서 어떻게 이제- 배우냐 중요한 것 같아. 좀 일찍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일찍 지금처럼 그냥 즐기면서 그냥 재밌게 이렇게 좀 하고 그게 좋지. 좀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될 시기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. 아니 그러면은 이치발리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? 파트별로 좀 기준점이 다른 거? 스스로한테 그런 거야.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못을 무조건 바꾸고 가지. 그러니까 나도 자꾸 배워야 되는 거고 변하지 않으면 예전이랑 똑같아질 것 같은 느낌? 근데 확실히 어린 친구들한테는 재미를 동기부여 해줘야지. 왜냐면 걔네가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니까. 재밌게 스스로. 스스로 재밌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첫 해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는 게 지금 뭐 사실 내가 중요시 준비하지 하는 게 한 3개월, 4개월 정도 만들고 있는 게 빨리 프로그램을 다시 리뉴얼을 하고 있어 지금. 거의 책을 만드는 거의 거잖아. 그 정도 될 거야. 그럼 그거를 이제 코치님들한테 다 이제 나눠주고 왜냐면 인식시키고 이렇게 같이. 그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코치들이 한 7명 정도 되니까. 7명이에요?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벌어요 사실상. 뭐 진짜 떼돈 버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인건비가 많이 인건비랑 뭐 들어. 임대료랑 이게 돈이 안 되는 인건비 많이 거예요. 들어. 나 알지. 나 알아. 해봤다니까.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그냥 쉬운 일 거기다. 아니오 뭐. 해봤다니까. 그럼 쉬운 일 아니오.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어쨌건 기술력이라고 생각하니까. 근데 그게 이제 한 아이디어로 다 7명이서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거든. 근데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거야. 그래도 그 이후로 많이 생기고 있어 지금. 그럼 이치발리로 와야 된다. 왜 와야 돼, 그 사람들이? 홍보를 하면. 홍보를 하면 더 재밌어. 더 재밌다? 더 재밌어. 그리고 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, 개인적으로. 이치발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큰 틀은 안 바뀌고 잘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그러니까 수업도 그 수업을 관장하는 코치가 전체적인 이제 리드를 하겠지만 뭔가를 준비하고 구상했을 때 해봐. 그리고 좋으면 담아놔서 우리 걸 만들면 되는 거야. 얘네가 싫어하면 하지 마, 버려. 대신 니네가 해야 될 건 많이 찾아봐야 돼. 그러니까 배구 공부를 계속 하는 거지. 같이 하는 친구들도 뭐 프로 출신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지만 지도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라. 내가 갔다 왔던 지도자 코스를 코치들도 보내는 거고.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저는. 네. 성적을 내는 프로 리그지만 분명히 감독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.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많이 퇴색이 돼. 퇴색이 되죠. 네. 퇴색이 될 수밖에 없지. 네, 이제 퇴색이 될 수밖에 없는 성적 이제 때문에. 가다 보니까. 네. 이게 하고 싶은 걸 하고 털고 나오자.
하고 싶은 거지만 목매진 않겠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글로 이게 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본 갔다 와서 한국 돌아와서 공항에서 첫 발 나오는데 그게 되게 내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각인이 돼 있는 게 뭐 일본 가기도 그랬지만 현대캐피탈에서 플레인 코치나 이렇게 탄탄대로가 있었는데 아내하고 뛰쳐나왔고 또 한국에서도 그냥 여기 있으면은 계속 쭉 몇 년은 더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아내 또 하고 뛰쳐나왔고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만하자고 했을 때 일본 끝나고 왔는데 이제 그날 비행기도 나 혼자 타고 온 거야. 코로나 시기니까. 겨우 비행기가 올 시기여서 그날 비가 왔는데 발자국이 내가 걸어갈 때 몰랐는데 뒤로 가는 게 내가 보이는 거야. 아 그냥 앞으로 가면 되겠구나. 감성적이다. 감성적이야. 근데 그게 되게 각인이 됐고 그 내 첫 블로그에서도 그 공항 얘기가 잠깐 있고 할 만큼 했다. 와, 역시 근데 글을 쓰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게 말하는 것도 좀 다르기는 하다. 계속해서 첫 발을 내디시고 또 새로운 거를 하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좋네요. 여기 더 왕발 있잖아요, 왕발. 발은 커요, 제가. 발은 커요, 제가. 없죠. 네, 발 큰 거는 왕발. 발 사이즈는 저 영경이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커. 네, 정말 커요, 진짜. 발 사이즈가요? 거예요? 발 사이즈가요? 좋은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그 발 말고. 아, 진짜 지금 좋은 얘기 하는데 발 사이즈 얘기라고 했어. 근데 발 사이즈 왜 얘기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다들 했어. 안 받아줘. 답답하네. 이게 뭐 지금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거지만 이렇게 앞에 크게 나가주는 선수가 분명히 그 종목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 자꾸 은퇴 얘기해서 자꾸 그렇지만 더 해야 돼, 지금. 더 해야 돼. 10년 더 해. 지금 50살까지. 목발 준비해놔. 내가 뭐. 나중에 점프 안 하고 공 때려도 한 40% 초반대는 때릴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. 더 오래 있어줘야 되는 거지 사실은. 이게 또 얘기를 또 나눠보니까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, 진짜.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. 왜냐면 저도 이제 앞으로 뭔가 가고 싶은 방향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배구를 빼면은 저도 행복하거든요, 삶이. 더 행복하기는 한데 배구 뺄 수가 없잖아. 그렇지. 뺄래 또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주님 감사드리고. 아무튼 이게 좀 많은 게스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영경 유튜브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배구가 전체로 관심이 받는 거니까 이게 단기간에 안 끝났으면 제발 하는 바람이고요.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근데 배구인으로는 처음이에요, 알죠? 네, 두 번째니까. 배구인은 처음이야, 알죠? 네. 우리 배구인을 또 알죠? 처음으로 한 거예요. 그 의미가 있어요. 예.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